제가 이 책에서도 몇 번 강조하고 인강에서 몇 번 이미 강조했다시피 항상 유아, 영유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반드시 리트럴부터 먼저 습득하기 마련입니다. 영유아들이 어떻게 비유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많이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도 시라든지 소설 이런 걸 읽으면서 비유적 표현을 픽업, 자꾸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수의 한국 학습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리트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채 처음부터 비유적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 이미 중고등학교쯤이 처음 영어를 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요즘 어린이들처럼 영어 유치원을 일찍 다니는 친구들은 안 그럴 겁니다. 그 친구들은 동화를 읽고 그림과 사파를 보면서 리트럴한 의미를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애들은 영어가 수월하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We are not there yet"입니다. 아직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확장되면서 기술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거나 남녀 관계에서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주변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유 저희 이제 만난 지 3 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뭐 이러면 "We are not there yet"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어가 바로 구어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어체의 특징. 즉 구어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1대1로 옮기면 10중 8구 브로큰 잉글리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어체 영어의 특징이. 왜냐? 우리 한국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꼼꼼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어체에서? 구어체에서.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시간, 국사 시간, 국어 시간에 나오는 그러한 문어체 어투에서는 글자 하나하나를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두었어요. 마치 신문 기사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어체 영어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 즉 specify라고 그래요. 일일이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되려 어색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하는데 저희 관계가 아직 무르익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어체에서.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이게 자연스러운 구어체죠. 이것을 바로 결국에는 레지스터를 잘 지켜줘야지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되는 겁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말의 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어체는 구어체답게 문어체는 문어체답게. 하지만 한국 학습자들의 상당수 이런 분들은 문어체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회사에서 업무 영어는 겨우겨우 하겠는데 스몰 토크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몰 토크를 겨우 버티기는 하더라도 내가 하는 영어가 너무 어색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원론적인 얘기도 말씀드려 봤고요. 따라서 인풋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구어체, 스포큰 영어의 인풋 양을 늘려야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열심히 영작하는 노력을 한다고 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접하고 이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에서는 거의 구어체 중심으로 꾸려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구어체 영어의 특징 1대1로 옮기면 브로큰 잉글리시 나온다. 10중 8구. 문어체는 뭐다? 단어 하나하나를 공간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공간 이동. 그러면 거의 90%는 맞아떨어지고 제대로 된 영어가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어 실력을 좀 키우고 문법을 좀 제대로 알고 하면 문어체는 쉽게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려운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딱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 다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나중에는 금방 극복이 됩니다. 학습 양만 늘리면. 하지만 구어체는 시간이 곱으로 3배, 4배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점 꼭 기억하면서 학습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